재벌가에 시집간 어느 여인의 기막힌 시집살이입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까지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부려먹을 대로 부려먹더니 이제는 나가라 합니다. 내연녀까지 저를 무시합니다. 이제 제 것을 찾으려 합니다. 처절한 복수를 하려 합니다. 과연 이 집안은 어떻게 되고 이 여인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정서윤은 눈을 떴습니다. 8년째 반복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시계는 새벽 4시 58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남편 재민은 옆에서 골아떨어져 있었죠. 그는 언제나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윤이 몇 시에 일어나든 밤에 몇 시에 들어오든 상관없이 말이죠. 서윤은 슬리퍼를 신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2층 복도 벽면에는 커다란 가족 사진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명절 가족 사진, 회사 창립 기념일 사진들이었습니다. 서윤은 걸음을 멈추고 그 사진들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의 얼굴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서윤의 얼굴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구석에 반쯤 잘린 모습이거나 아예 빠져 있거나 뒷모습만 찍혀 있었죠. 서윤은 쓴웃음을 지으며 다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주방으로 가는 길, 서윤은 천장 구석구석에 박힌 CCTV들을 의식했습니다. 모두 세 대였습니다. 거실에 하나, 복도에 하나, 주방 입구에 하나. 시어머니 오말자가 직접 설치한 것들이었죠. 명목상으로는 보안용이라고 했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카메라들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를요. 서윤은 각 카메라의 각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움직여야 카메라에 덜 잡히는지도 알고 있었죠. 조리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윤은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 메뉴는 이미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염식을 선호했고 시누이는 글루텐 프리 식단을 고집했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달걀찜을 먹어야 했고요. 서윤은 도마 위에 재료들을 꺼내 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8년째 똑같은 메뉴, 8년째 똑같은 시간. 1시간 후 식탁에는 정갈한 아침상이 차려졌습니다. 서윤은 국그릇을 하나씩 놓으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수저의 방향, 반찬의 위치, 물컵의 간격까지 완벽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지적이 날아올 테니까요. 밥 먹어. 시어머니 오말자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준비 다 됐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시어머니가 국그릇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시누이 혜진이 반찬을 집으려다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서윤 언니가 만든 거죠? 맛있어 보이는데.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누가 시켰어? 손대지 마. 내가 만든 것도 아니면서 괜히 나서지 말고. 식탁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은 식탁 끝자리에 앉아 물만 마셨습니다. 남편 재민은 신문을 펼친 채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시누이는 어색하게 밥만 떠먹었죠. 서윤은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사윤 여사가 누군가를 안내하고 들어왔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서유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반갑게 일어섰습니다. 서유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8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어머, 주연이 왔구나. 어서 와. 밥은 먹었어?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요, 어머님. 너무 일찍 와버렸나요? 아니야, 아니야. 우리 집 새 식구가 될 사람인데 편하게 있어야지. 얘들아, 인사해. 진주연이야. 이번엔 제대로 해보려고 해. 서유는 젓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새 식구.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진주연은 서윤을 보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제가 도와드릴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서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8년 했는데, 이젠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식탁이 또 한 번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잠깐 서윤을 쳐다봤지만 이내 다시 주연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주연아, 여기 앉아서 같이 먹자. 혜진아, 내 자리 좀 옮겨. 신우이가 자리를 비켜주고 진주연이 서윤의 자리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서윤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만 마셨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말이죠.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야 서윤은 뒷정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 주방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모두 혼자 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집사 윤 여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따님, 제가 할게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윤 여사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집의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서윤은 그런 윤 여사에게 작게 웃어 보이고는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서윤은 침대 머리맡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툼한 파일 몇 개와 작은 녹음기, 그리고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파일을 꺼내 천천히 넘겼습니다. 경영회의 자료, 내부 이메일 출력본, 계약서 사본들이었습니다. 모두 지난 8년 동안 조금씩 모아온 것들이었죠. 서윤은 작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6년 5월 7일 시작 2024년 3월 1일 종결 예정. 그 아래에는 D-데이 카운트다운이라는 글씨가 빨간 펜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 나 혼자 무너뜨릴 수 있어. 그 순간 서윤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복수의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윤은 시어머니에게 호출을 받았습니다. 별채로 오라는 짧은 문자 한 통이었죠. 서윤은 별채로 향하는 길에 정원을 지나갔습니다. 정원사가 장미를 다듬고 있었고 분수대에서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 뒤에 숨겨진 칼날을요. 별채 응접실 문을 열자 시어머니 오말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윤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아. 서윤은 시어머니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봉투를 서윤 쪽으로 밀었습니다. 열어봐. 서윤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표 한 장과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표에는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고 서류는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이미 작성이 다 되어 있었고 서명란만 비어 있었죠.
시어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8년이면 충분히 써먹었잖아. 이쯤에서 나가주는 게 품이 있어. 서윤아, 너도 알잖아. 이 집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었어. 처음부터 말이야. 서윤은 수표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난 거죠? 시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내 돈이야. 왜 저거? 서윤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기획한 VIP 클리닉 계약금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어머님,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바로잡았습니다. 넌 참 똑똑하긴 해. 그래서 더 위험하고.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내 돈 아니야. 주연이 아버지가 우리랑 인연 맺고 싶다더라. 그래서 좋은 조건으로 계약도 하고 너한테 줄 돈도 준비해 준 거지. 모두에게 좋잖아. 서윤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새 며느리 드리려고 저를 내보내시는 거네요. 돈 주고. 말이 왜 그래? 이혼 위자료야, 위자료. 8년 동안 고생했으니 챙겨주는 거지. 서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8년 동안 제가 만든 기획안이 몇 개인지 아세요? 32개예요. 그 중에 제 이름 들어간 거 몇 개인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전부 신우이 이름이거나 남편 이름으로 올라갔죠. 그게 5천만 원 값어치인가요? 시어머니가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놨습니다. 서윤아, 착각하지 마. 넌 이 집 며느리야. 며느리가 집안일하는 건 당연한 거고 회사 일도 가족 일이니까 도운 거지. 그걸 가지고 내 공로라고 따지면 안 돼.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시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봐. 며칠 안에 답 줘. 그리고 이건 너한테도 나쁜 제안 아니야. 5천만 원 들고 새 출발하면 되잖아.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머님. 그 길로 서윤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남편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지금 어디 계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당황한 듯 들렸습니다. 아, 회의 중이야. 왜? 급한 일이야? 어머님이 저 보자고 하셨어요. 이혼 얘기하셨고요. 전화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좀 곤란해. 서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옆에 누가 있어요? 회사 사람들이지. 그럼 나중에 집에서 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윤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위치 추적 앱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위치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강남의 한 병원 앞이었죠. 진주연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 병원이었습니다. 서윤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친오빠 정진호의 법률사무소였습니다. 1시간 후 서윤은 오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호는 하얀 봉투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이 집이 움직이는구나.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진호가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격려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8년 참은 거 나도 다 알아. 근데 이제 진짜 시작이야.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 준비됐어? 서윤은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수백 장의 서류와 사진, 녹음 파일 목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빠, 저는 8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진호는 파일을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싸울 수 있어.
아니, 이길 수 있어. 서윤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6년 5월 7일 시작 2024년 3월 1일 종결 예정. 그 아래로 시간순으로 정리된 사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결혼식 날, 처음 무시당한 날, 기획안을 빼앗긴 날, CCTV가 설치된 날,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진호가 물었습니다. 서윤아, 진짜 괜찮겠어? 이거 한번 터지면 내 인생도 힘들어질 수 있어. 서윤은 오빠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전 이미 8년 동안 힘들었어요. 이제 그쪽 차례예요. 그날 밤 서윤은 집으로 돌아와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결혼식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서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행복해 보였죠. 서윤은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분들은 실수했어요. 나한테 시간을 너무 많이 줬어요. 서윤은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정리된 파일 목록이 떠올랐습니다. 증거자료 167, 녹음 파일 134, 이메일 백업 1102, 8년의 기록이 거기 다 있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에 다시 그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진주연은 시댁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어느새 거의 매일 얼굴을 비췄죠. 시어머니는 주연을 데리고 지방 곳곳을 구경시켰습니다. 안채, 별채, 정원까지 말이죠. 마치 미리 자리를 익혀두라는 듯이요. 어느 날 오후 서윤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진주연이 부엌에서 나오며 밝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언니, 제가 도와드릴 거 있어요? 뭐든 말씀하세요. 서윤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8년 했는데, 이젠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주연의 얼굴에 어색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서윤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주연은 예의 바른 척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미 이 집의 안주인 자리를 노리고 있었죠. 바로 그날 저녁 서윤은 회사 후배 김미선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선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선배님,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인사팀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무슨 공문? 선배님이 건강상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신다고요. 다들 놀랐어요. 선배님 연락도 안 되고요. 서윤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미선아, 나는 그만둔다고 한 적 없어. 공문 내용 자세히 좀 알려줄 수 있어? 네, 선배님. 기획실 팀장들한테 돌아온 메일인데요. 정서윤 부장이 개인 사유로 업무에서 물러난다고 되어 있어요. 대표이사 결재까지 받은 문서예요. 서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움직인 거였습니다. 회사 일에서까지 서윤을 지워버리려는 거였죠. 미선아, 고마워. 그리고 혹시 나한테 연락 오면 바로 알려줘. 부탁해. 네, 선배님. 그런데 선배님, 정말 괜찮으세요? 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선아, 나 곧 연락할게. 그때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서윤은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보, 제가 회사 그만둔다는 얘기 들었어요? 남편은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엄마가 그게 낫겠다고 하셔서 제 의견은 안 물어보시나요? 남편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서윤 씨, 당신도 좀 내려놓을 때 됐잖아. 우리 애도 없고 당신도 피곤해 보이고 엄마 말씀도 일리 있어. 서윤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재민 씨, 우리 왜 애가 없는지 알아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뭔 소리야, 그냥 안 생긴 거지. 어머님이 제 생리주기 체크하시고 약 먹으라던 거 당신도 알죠? 그게 피임약이었어요. 전 다 알아요. 남편이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서윤 씨, 왜 이래?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좀 쉬어. 그게 너한테도 좋을 거야. 서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남편은 이미 시어머니 편이었고 서윤은 그저 정리해야 할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서윤은 그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같은 번호를 썼으니까요. 서윤은 파일 탐색기를 열고 최근 문서들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파일 이름은 JHVIP 특별 계약 비공개였습니다. 서윤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진주연 아버지 병원과 회사의 비밀 계약서였습니다. 계약 금액은 시세보다 3배나 높았고 정상적인 입찰 절차 없이 수의 계약으로 진행된 것이었죠. 서윤은 핸드폰을 꺼내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빠짐없이 말이죠.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재빨리 파일을 닫고 노트북을 원래대로 돌려놨습니다. 다음 날 서윤은 집안 곳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백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설치한 감시 카메라들이었지만 서윤도 그 영상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알려준 관리자 비밀번호가 아직 유효했거든요. 서윤은 지난 6달간의 영상을 모두 다운로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윤을 무시하는 장면, 식사 시간마다 반복되는 모욕,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서윤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영상들을 암호화된 USB에 저장하고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내일 사무실로 갈게요. 드릴 게 있어요.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만약 제가 갑자기 사라지면 이 USB 열어줘요. 오빠에게서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서윤아, 농담 아니지? 서윤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집은 원래 그래요, 오빠. 첫 번째 며느리도 그랬잖아요. 밤늦게까지 서윤은 노트북 앞에 앉아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메일 백업, 계약서 사본, 녹음 파일, CCTV 영상까지 모든 것이 빠짐없이 정리되었습니다. 서윤은 파일 이름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커튼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정원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곧 깨질 거라는 것을요. 서윤은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앞으로의 계획들이 차례대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8년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실행할 시간이었습니다. 서윤의 입가에 다시 그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흘 후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내부 감사팀에 제보를 했다는 얘기였죠. 제보 내용은 VIP 클리닉 계약건이었습니다. 계약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입찰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팀장 박철수는 제보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제보자, 내부 사람이 확실합니다. 자료가 너무 정확해요. 계약서 사본에 이메일 내역까지 다 있어요. 감사팀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계약서를 뒤지고 관련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며칠 지나지 않아 이상한 점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진주연 아버지 병원과의 계약이 정상적인 절차 없이 진행됐고 계약 금액도 시세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그 차액이 어디로 갔는지도 의심스러웠죠. 이사회가 급하게 소집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오말자도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이사회 의장이었으니까요. 감사팀장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VIP 클리닉 계약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 금액은 30억 원인데 같은 규모의 다른 병원 계약은 평균 10억 원 수준입니다. 입찰 공고도 없이 수의 계약으로 진행됐고요. 이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럼 차액 20억은 어디로 간 겁니까? 감사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인 중입니다만 페이퍼 컴퍼니로 빠져나간 정황이 있습니다. 그 회사 대표가 강재민 부사장님 명의로 되어 있고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누가 감히 이런 제보를 한 겁니까? 익명 제보라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내부자가 확실합니다. 시어머니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별채로 불렀습니다. 서윤이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한 짓이지? 서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어머님. 회사 감사팀에 제보한 거 말이야. 내가 아니면 누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겠어. 서윤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끝내려고 했죠, 어머님. 근데 너무들 욕심이 크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이 집이 얼마나 지키기 힘든지. 서윤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소모품처럼 쓰시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죠? 첫 번째 며느리도 똑같이 당했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어머님, 전 8년 동안 준비했어요.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서윤은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분노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오빠 진호와 만났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진호가 서류 뭉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것 같아. 회사 내부 감사만으로는 부족해. 언론에도 알려야 돼.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서윤은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CCTV 영상이랑 녹음 파일, 계약서, 사본 다 들어있어요. 언론사 아는 분 있으시죠? 진호가 USB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탐사보도 전문 기자 알아. 근데 서윤아, 이거 한번 터지면 내 신변이 위험할 수도 있어. 오빠, 제가 이 집에 있는 게 더 위험해요. 이미 안전할 곳은 없었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일주일 후 서윤은 탐사보도 전문 기자 박민서를 만났습니다. 박 기자는 정의롭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서윤은 그에게 모든 자료를 건넸습니다. 박 기자가 자료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제보자님,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신변 안전은 괜찮으세요? 서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안전할 곳은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숨어 있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박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취재하겠습니다. 서윤은 또 다른 곳도 찾아갔습니다. 유튜브 탐사 채널 블라인드 블랙이었습니다. 이 채널은 재벌가와 권력층의 비리를 파헤치는 것으로 유명했죠. 채널 운영자는 서윤의 자료를 보더니 놀라워했습니다.
이 정도면 시리즈로 만들 수 있겠는데요. 3부작도 가능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집에 있던 시간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운영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틀 후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가 떴습니다. 강 씨, 며느리 내쫓고 새 며느리 들여. 뒷거래 정황.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2024년 대한민국이야? 재벌가 인권 문제 심각하네요. 며느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네. 8년이나 참았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실시간 검색어에 강씨 그룹, 며느리 갑질, 정서윤이 올랐습니다. 회사 주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협력 업체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급하게 진주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전화 너머 진주연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수습이요?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이제 계약은 무효입니다. 저희 병원 이미지도 다 망가졌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바로 그날 저녁 진주연이 급하게 짐을 쌌습니다. 기자들이 집 앞까지 몰려왔기 때문이었죠. 주연은 시어머니에게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서윤은 자기 방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창밖으로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커튼을 닫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뉴스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 단계 준비해주세요. 오빠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법적 대응 준비 완료했어. 서윤아, 조심해. 서윤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8년 동안 갇혀있던 이 집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갑지만 확신에 찬 미소였습니다. 언론이 들끓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서윤은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유언장을 찾아내기로 한 거였죠. 시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서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서윤이 자네가 만든 거니까 자네 거야. 내가 꼭 챙겨줄 테니 걱정 말게.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유산 정리가 되었을 때 서윤 앞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께서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셨다고 했죠.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밤 서윤은 조용히 시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다들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오래된 책 냄새가 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생전에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죠. 서윤은 책장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때 집사윤 여사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가씨, 이걸 찾으시는 거죠? 윤 여사가 손에 작은 종이 쪽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금고 비밀번호예요.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셨어요. 언젠가 아가씨가 필요하실 거라고 하시면서요.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윤 여사님, 회장님은 아가씨를 아꼈어요. 정말로요. 어서 찾으세요. 시간이 없어요. 윤 여사가 서재 한쪽 벽을 가리켰습니다. 책장 뒤에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위에 놓인 봉투에는 서윤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유언장 초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정서윤에게 회사 지분 12%와 강남 빌딩 3층을 유증한다. 서윤은 내가 아는 가장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 가족을 위해 헌신한 그녀가 당당히 대접받기를 바란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서윤이 얼마나 힘들게 지내는지,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지를요. 회장님께서 정식으로 공증하시려 했는데 그 전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윤 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님께서 이 금고를 찾으셨지만 비밀번호를 모르셨죠. 회장님이 저한테만 알려주셨거든요. 서윤은 유언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금고 안을 더 살펴봤습니다. 또 다른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회사 지분 등기부 사본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서윤 명의로 된 지분이 있었습니다. 기획부서 명의로 분산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제 소유자는 서윤이었던 거죠. 서윤은 핸드폰을 꺼내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빠짐없이 말이죠. 윤 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씨, 회장님의 뜻을 꼭 이루세요. 제가 증인이 되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윤 여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날 서윤은 오빠에게 모든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진호는 서류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유언장이 정식 공증은 안 됐지만 시아버지의 의도가 명확하고 지분 등기 기록도 있어. 법적으로 충분히 싸울 수 있어. 오빠, 이제 정식으로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민사소송이랑 형사고소 동시에 진행할 거야. 기획자료 도용, 근로 착취, 명예훼손, 재산권 침해까지 전부 다.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빠, 이거 끝까지 가면 제 인생도 힘들어질 수 있죠? 진호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넌 이미 8년 동안 힘들었어. 이제 그쪽 차례야. 그날 오후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유튜브 채널 블라인드 블랙에서 특집 영상을 올린 겁니다. 제목은 재벌가 며느리의 고백 8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서윤이 모아둔 CCTV 영상과 녹음 파일들이 공개됐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혼자 일하는 서윤의 모습, 식탁에서 무시당하는 장면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과 진주연의 대화 녹음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너보다 낫잖아. 이제 정리할 때 됐어. 남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진주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요. 계약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요. 영상은 순식간에 100만 조회수를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사람 대접인가요? 8년을 이렇게 살았다니. 남편이 제일 나쁘네요. 방관자가 제일 악질이에요. 회사 주식은 그날 하루 만에 15% 폭락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성명을 냈습니다. 강씨 그룹의 지배 구조 문제가 심각합니다. 투자를 재검토하겠습니다. 협력 업체들도 하나둘 계약 연장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씨 그룹의 이미지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서윤의 변호인단은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피고는 시어머니 오말자, 남편 강재민, 그리고 진주현과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고소 내용은 기획자료 도용, 근로 착취, 명예훼손, 재산권 침해, 정신적 학대였습니다. 증거 자료만 5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이메일 기록, CCTV 영상, 계약서 사본, 지분 등기 서류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오빠 진호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교과서에 실릴 만한 증거예요.
판사님도 놀라실 겁니다.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윤은 변호인단과 함께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서윤을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윤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서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제 이야기를 직접 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윤은 준비한 원고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원고를 접었습니다. 준비한 말보다 진심을 전하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8년 동안 강씨 집안의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그 집에 들어갈 때 저는 가족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저는 계약직이었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결혼 8년 동안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제가 기획한 프로젝트는 32개입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왜 8년이나 참으셨어요? 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바보같이.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사랑은 참는 게 아니라 존중받는 거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정서윤이었습니다. 2위는 강씨그룹, 3위는 며느리 갑질이었습니다. 뉴스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강씨 며느리 착취 의혹, 법정 공방 본격화 8년간의 기록, 증거만 500페이지, 회장 유언 무시한 정황까지 드러나 회사 내부도 술렁였습니다. 임원들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주가는 계속 떨어졌고 협력사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강씨 그룹의 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급하게 진주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연아, 우리 만나야겠어. 이 일을 정리해야 해. 하지만 진주연의 대답은 차갑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도 힘드세요. 저희는 이제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내가 지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벽에 기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사회는 긴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 재민을 경영에서 배제하기로 한 겁니다. 부사장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자택대기 명령입니다. 재민은 말없이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회사 로비를 지나는데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재민은 그들의 시선을 피해 급히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 앉은 재민은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10번을 걸었지만 서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자기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침대 머리맡 서랍을 열고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8년 동안 손에서 빼지 않았던 반지였습니다. 서윤은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 새겨진 날짜가 보였습니다. 2016.05 7. 서윤은 조용히 반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서윤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8년 동안 지쳐있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살기엔 아주 좋은 밤이네요. 서윤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짓는 미소였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새로운 시작도 함께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법정에 서게 된 날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었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 오말자가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예전의 위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 오말자는 며느리 정서윤을 8년간 무급으로 노동시켰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기획한 프로젝트를 자신의 자녀들 명의로 등록하여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며느리를 가족으로 대했을 뿐입니다. 가족 간의 일을 법으로 따지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지만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가족이라면 왜 CCTV로 감시했습니까? 왜 통장 하나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가족을 대하는 방식입니까?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이어서 서윤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서윤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을 꽉 쥐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 들어가면서 가족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계약직이었습니다. 제 옷장에 있는 옷은 모두 시어머니께서 고르신 겁니다. 제가 고른 옷은 하나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은 말을 이었습니다. 제 핸드폰은 항상 2개였습니다. 하나는 감시당하는 핸드폰, 하나는 제 진짜 삶을 기록하는 핸드폰이었어요. 저는 그 집에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증인, 그런데도 왜 8년이나 참으셨습니까? 서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그 가족을 사랑했고 제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 버리려고 했습니다. 5천만 원에요. 다음 증인은 집사 윤 여사였습니다. 윤 여사가 증인석에 서자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증인은 강 씨 집안에서 얼마나 일하셨습니까? 20년 일했습니다. 그럼 며느리 정서윤의 생활을 직접 보셨겠군요. 네, 매일 봤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자는 모습을요. 명절에도 쉬지 못하는 모습을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이전 며느리에 대해서도 아십니까? 윤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재민 도련님의 첫 번째 약혼자분 말씀이시죠? 그분도 비슷하게 당하셨습니다.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다시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강재민의 첫 약혼자 이지은 씨의 진료 기록입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도 강 씨 집안에서 1년 동안 며느리 수업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사건과 무관합니다. 하지만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기각합니다. 이것은 피고의 행동 패턴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날 오후 진주연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증인, 피고 오말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강재민 씨와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사람입니다. 정서윤이 아직 그 집 며느리인 상태에서 말입니까? 진주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증인 5천만 원에 대해 아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제 아버지가 준비한 돈이었습니다. 강씨 그룹과 병원 계약을 따내는 조건으로.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주연아,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재판장이 망치를 세게 두드렸습니다. 피고는 앉으십시오. 한 번 더 그러시면 퇴정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진주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잘못했어요. 저는 그저 좋은 집안에 시집가고 싶었을 뿐인데. 그날 재판이 끝나고 인터넷은 또다시 들끓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는 첫 번째 며느리 파산 시스템, 강씨 인권 침해가 올랐습니다. 한 시민 단체가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재벌가의 인권 침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강씨 철저 수사하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틀 만에 3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후 강씨 그룹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오말자의 사임이었습니다. 오말자는 TV 생중계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며느리를 제대로 대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면서도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서유는 그 모습을 TV로 지켜봤습니다. 오빠 진호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제 끝이 보이네. 서유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사과가 아니라 계산이에요. 저도 이제 알아요. 그날 밤 11시 서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지금 만날 수 있어? 서윤은 침묵했습니다. 서윤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할 말이 있어. 어디서요? 우리 집 앞 공원. 30분 후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윤은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2월의 밤이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자 남편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이 다가가자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모습이었죠. 앉아. 서윤은 벤치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한 뼘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가 천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윤아, 그때 내가 어쩔 수 없었어.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엄마한테 눌려 살았어. 나도 힘들었다고. 나도 피해자야. 서윤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요? 뭐? 그래서 저를 희생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당신도 피해자니까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윤은 말을 이었습니다. 재민 씨, 우리 결혼식 날 기억하세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서윤아, 평생 지켜줄게. 네, 그랬죠. 평생 지켜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절 지킨 게 아니라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무시할 때, 제 이름을 지울 때, 당신은 그저 웃기만 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 사람처럼 되지 않기를 바랐어요. 어머님처럼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랐죠. 그게 제 마지막 애정이었어요. 근데 다 사라졌네요. 남편이 서윤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서윤은 손을 빼냈습니다. 서윤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나도 변할게. 엄마한테서도 벗어날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8년 동안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때는 왜 안 하셨어요? 나도 몰랐어. 내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요?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알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는 순간 뭔가 행동해야 하니까. 그게 귀찮았던 거죠.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게 편했던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윤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위자료는 50억, 지분은 12%, 정신적 피해 배상금은 별도로 청구했어요. 남편이 놀라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50억? 서윤아, 이건 어머님이 5천만 원 주고 절 버리려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싸게 먹히긴 싫거든요. 남편이 봉투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서윤아, 너 진짜 이러려고 8년을 참은 거야? 서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니에요. 전 사랑하려고 했어요. 가족이 되려고 했죠. 근데 당신들이 그걸 안 가르쳐 줬어요. 서윤이 돌아서려 하자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야.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서윤은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후회했어요. 당신과 결혼한 거요. 서윤이 공원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벤치에 주저앉아 봉투를 쥔 채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는 쓸쓸해 보였습니다. 서윤은 공원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밤하늘이었습니다.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빠였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네, 오빠. 이제 정말 끝났어요. 집으로 올래?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 서윤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라는 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8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네, 갈게요. 지금 갈게요. 서윤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강씨 집안의 저택이 멀어져 갔습니다. 8년을 살았던 그곳이 이제 남의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울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진 얼굴이었습니다. 2달 후 최종 판결이 선고되는 날이었습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윤은 오빠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도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이 자리에 앉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릴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빠가 조용히 서윤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피고 오말자는 며느리 정서윤을 8년간 무급으로 노동시켰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한 행위는 불법 감금에 준하는 인권 침해로 판단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피고 강재민은 배우자로서 보호 의무를 저버렸으며 제3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원고 정서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합니다. 위자료 50억 원, 회사 지분 12%, 정신적 피해 배상금 10억 원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하라.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지만 웅성거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인 강영범 회장의 유언장 초안과 증인 윤영자의 증언, 그리고 지분 등기 기록을 종합할 때
고인은 원고에게 재산을 유증하려는 명확한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덮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원고는 그 집에서 가족이 아닌 도구로 취급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재벌가라는 이유로, 며느리라는 이유로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서윤을 껴안았습니다. 서윤아, 이겼어. 내가 이긴 거야.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동시에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그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정서윤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서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어디선가 저처럼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기자들이 또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정서윤이라는 이름으로요. 강씨 성은 버리시는 건가요? 네. 그 집 성은 이제 안 붙일 겁니다. 제 이름 정서윤으로 남고 싶어요. 다음 날 포털 사이트 메인 기사는 이랬습니다. 전 재벌 며느리 정서윤, 법정 승소. 이제 내 이름으로 산다.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정서윤님 응원합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멋있어요. 이게 진짜 정의예요. 일주일 후 서윤은 구청에 갔습니다. 호적 정리를 하러 갔던 거였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혼인관계 해소 및 성 변경 신청이시군요. 확인 완료되었습니다. 직원이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정서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씨 성이 빠진 이름이었습니다. 서윤은 주민등록증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제 정말 제 이름이네요. 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오빠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래 내 이름이었어, 서윤아. 6개월 후 서울 강남의 작은 건물 2층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서윤랩이라는 간판이었습니다. 브랜드 컨설팅 회사였습니다. 서윤은 사무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책상들, 새로 산 컴퓨터들, 그리고 벽면에 걸린 액자 하나. 액자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6.05, 7-2024.12, 15 그리고 새 시작.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후배 김미선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선배님, 첫 손님 오셨어요. 그래. 누구야? 중년 여성분이신데요. 상담 신청하셨대요.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응접실로 향했습니다. 응접실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윤을 보자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서윤 대표님이시죠? 네, 맞아요. 편하게 앉으세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여성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시집에서 20년을 살았는데 이제 나와야 할 것 같아서요. 서윤은 그녀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선생님 기사 보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서윤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젠 누가 뒤통수 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름 거는 거예요. 늦은 거 없어요. 상담이 끝나고 여성이 돌아갔습니다. 서윤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쪼이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제 서윤랩의 고문이었습니다. 대표님, 첫 고객 상담은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서실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대표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사시는 거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엄마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엄마가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딸, 고생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어.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엄마가 미안해. 그때 더 말렸어야 했는데.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시간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후회 안 해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은 엄마를 꼭 안아줬습니다. 며칠 후 서윤은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스타가 주문한 커피를 가져다 줬습니다.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쌉싸름한 맛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노부부도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이 평범함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상담 신청이었습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8년을 떠올렸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참았던 순간들, 울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기억들이 서윤을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어준 걸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반지를 꺼내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서윤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잘 수 있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서윤은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랩 대표 정서윤. 서윤은 명함을 집어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읽는 것이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서윤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서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집에서 난 그림자였지만 이젠 내 이름이 나를 밝혀주네요.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미선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대표님, 새 프로젝트 의뢰 들어왔어요. 여성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래요. 서윤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같이 한번 봐요. 두 사람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서윤의 걸음걸이는 가벼웠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제 서윤은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서윤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자기 삶을 살아가는 한 명의 정서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해바라기 한 다발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꽃병에 꽂았습니다. 노란 해바라기가 방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서윤은 소파에 앉아 해바라기를 바라봤습니다. 해바라기는 늘 해를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 나아갑니다. 서윤도 그랬습니다. 8년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윤 자신이 빛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 빛 말이죠. 서윤은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적었습니다. 오늘 할 일 내일도 내 이름으로 살기. 그리고 미소 지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맑고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서윤에게는 모든 밤이 이제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윤은 알았으니까요. 자기 이름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기 삶을 되찾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말이죠. 서윤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이제 서윤의 것이었으니까요. 정서윤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날들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다음 사연을 가장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자 여러분의 삶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